어느 유튜버가 추천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코스피 200주 골라서 해. 갑자기 정권 투자의 모토가 바뀌는 거야. 아, 역시 장기 투자야. 여러분들 절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이 좋니? 근본적 분석이 좋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 HTS는 어디 거 쓰세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계속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본적 분석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하는 거지. 사람들이 오해해요. 1분 차트 그러면은 무조건 뭐 필요 없이 왜 그 스캘퍼 분들이 보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종목명이 뭔지도 모른 채 시그널만 보고 차트에 나오는 그런 시그널만 보고 투자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한다 하면은 급등주만 따라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 좀 풀어주세요. 급등주 가르쳐주세요. 저는 싫어해요. 그런 종목으로 큰 돈을 잃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네. 유튜브에 이 종목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 보면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모르는데. 네. 이상한 종목을 찾아와가지고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그렇지. 그걸 가져오는 거야. 네. 내가 물어봐요. 너 이 종목 어떻게 알았니? 하면 어느 유튜버가 추천했어요. 요새 너무 그게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아니 그것서 추천해서 물리면 걔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니? 얘가 좋다고 하는데 얘 말을 못 믿겠고 그래서 대표님은 좀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네. 저도 기본적 분석을 하죠. 당연하죠. 네. 주식이란 게 근본적으로 실적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오를 수가 없는 주식이니까. 그쵸. 아까 우리 새로운 기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이 친 거예요. 아는데 네. 실적에 바탕을 두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베이직한 데이터는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2번 정도 이제 FM 가이드나 이런 데서 이제 제공을 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엑셀 작업을 하죠. 쭉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엑셀 작업 해가지고 엑셀로 뭐 에비타도 구하고 또는 뭐 PG도 구하고 그 비트니지가 하는 뭐 PG도 구하고 퍼도 구하고 다 구해서 나름대로 제가 보는 유니버스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유니버스를 만들어 놓고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쵸.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유니버스 안에 있는 종목을 해가지고 이제 매일 돌려보는 거죠. 차트를. 그래서 그 예컨대 한 250개 종목을 돌려보다가, 네. 괜찮네? 그럼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수소차 관련주, 또는 전기차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5G가 왔더니, 사실 그쪽은 잘 몰라요. 별로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어느 쪽에 많이?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은 정보를 그러다 보니 네. 결국은 사실 저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코스피 200주 골라서 해. 그 안에서만? 그렇지. 괜히 급등주 따라가다가 니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데 그 폭 샀다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건 장기 보유하기도 무섭잖아. 맞아요. 이 기업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회사가 있었죠.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야말로 사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종종 하죠. 살 때는 10% 먹으면 팔아야지. 시작은 뭐야? 단기 투자로 시작하죠. 네. 물리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정권 투자의 모토가 바뀌는 거야. 아, 역시 장기 투자야. 이거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아도 저절로 그냥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지, 그렇지. 물타기 하다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절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이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누구에게나 공평하려면 누구나 똑같이 그 기술적 분석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 차트 이런 거 보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쉬우시죠? 서울대 나오셔서. 똑똑하셔서 그래, 대표님. 사실 저는 제가 보는 차트는 정말 몇 개 없고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약간 저의 내공이 다 들키는데 11선을 그려놓고 봐요. 오케이. 그게 11선 나빼 좋아요. 네,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 1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확실하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거든요.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제공되는 정보인데 이거를 많이 알아야지 이 공평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그러면은 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비판하는 의견 중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위 self fulfilling prophecy지 않냐. 무슨 말이냐,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지 않냐. 자기 실현적 예언?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실현적 예언은 이런 식이에요. 예언하는 거야. 나 내일 아침에 굶을 것 같아. 딱 예언해. 그 내일 아침 굶어. 스스로에게? 네. 그러면은 예언이 적중했지. 네네. 그걸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근데 모든 기술적 분석가들이 네.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되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럼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오른 게 아니고 네. 모든 차티스트들이 모두가 다 기술적 분석을 보고 똑같이 거래하니까 오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술적 분석의 이제 셀프 풀필링 프로페사의 비판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받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차트를 보느냐? 네. 그렇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안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차트를 보느냐? 그래도 뭐 기본적 분석도 옳고 근본적 분석도 옳아요.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애 손자한테 요새 애들 똑똑해요. 네? 손자한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라고 물어보면 요새 애들은 뭐라 그러지 알아요? 다 좋아 이래. 다 좋아 그래. 절대로 솔직하지 않네요. 똑똑하니 그렇지. 절대로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 안 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술적 분석이 좋니, 근본적 분석이 좋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질문 똑같은 거야. 거죠. 똑같은 거야.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왜 기술적 분석을 공평하다고 말하냐니까 기본적 분석도 좋은데 기본적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 과연 개미들이 일반인들이 아느냐는 거야. 정보가 아무리 많이 널려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속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공평하지 않죠. 않죠. 사실. 또 하나는 예컨대 기본적 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워렌 버핏처럼 하려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를 구하고 내재 가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에러 마진 혹시 자기가 틀릴지 모르니까 네. 틀릴지 모르는 그 마진까지 빼고 네. 그런 다음에 내재 가치 구하고 그 구한 가격과 시장의 가격을 비교해 봐서 내재 가치보다도 시장의 주가가 싸다. 사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에요. 네. 그럼 워렌 버핏처럼 그런 인트리직 밸류를 구하려면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뜯어보면서 그 중에서 예컨대 캐피탈 익스펜디처는 빼고 그다음에 아모디제이션은 빼고 디프레이션은 더하고 택시 디비던드 더하고 듣기만 더 어려워. 뚱뚱뚱뚱 해야 되는데 네. 아니요. 모르잖아요. 안 하죠. 그냥 안 하죠. 실적 올랐나 보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기업을 본다고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니까 정권회사에서 또는 어느 유튜버가 이 회사는 바이든이 당선됐으니까 앞으로 풍력 발전 좋을 거예요 하고 사는 거야. 엉터리 같은 짓이죠. 그러니 그거는 기본적 분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정확하게 기본적 분석에서 회사의 내용을 보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그 중에서 뭐는 빼고 예컨대 갑자기 이레귤러한 아이템은 빼고 특수한 스페셜 아이템은 빼고 그러다가 회사의 디비던드와 텍스와 이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그냥 200개 종목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차트에서 이동평균에서 골드가 나면 사고 대등하면 팔고 그것만 해도 된다 이거죠. 그것만 해도 된다. 근데 괜히 바닥에서 하려고 그러고 꼭지에서 팔려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고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정보를 골라가지고 급등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정보를 고르다 보니까 허수원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게 뭐, 그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FM 가이드나 뭐 이런 실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종목을 일단 골라 두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걸 매일 돌려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하는 유니버스, 그 관심 종목, 네네. 한 250개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종목 넣어놓고, 그 종목에 있는 차트를 매일 돌려보죠. 아, 그 매일 돌려본다라는 게 이제 설정을 해두시고 거기에 이제 걸리는 요즘은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관심 종목 200개 종목을, 250개 종목을 네. 매일 클릭을 해가지고 네. 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저절로 뜨죠, 이렇게. 뭐 뜨죠. 관련된 종목이. 뜨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 누르면 네. 차트가 한 3초 지난 다음에 착 지나가고 차트가 오토플레이가 되잖아요. 네. 그냥 이제 밥 먹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괜찮은 종목이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차트 시그널이 뜨는다. 스톱. 그러니까 중지. 시켜놓고 적어놓고 또 다시 플레이 하다가 몇몇 종목을 추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은 충분히 정보를 알 수가 있죠. 혹시 이 질문은 드려도 되죠? HTS는 어디 거 쓰세요? 저는 연합 인포맥스를 써요. 연합 인포맥스 HTS가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HTS는 아니고 차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차트 프로그램에서 그걸 가지고 보고 실제로 저는 증권회사는 웬만한 증권회사 HTS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온 증권사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근데 삼성증권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신증권 차트를 띄워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다 그럼 모든 차트를 다루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유한도 증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대신증권 차트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한도 증권에서 강의할 때는 유한도 증권의 HTS를 가지고 설명하고 키움증권에 가서는 키움증권 HTS가 설명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다 증권사는 다 있어요. 똑똑하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똑하셔.